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중부지방에 전례 없는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마시고 KBS가 전해드리는 재난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나 거리에서 폭우를 만나면 안전한 곳으로 일단 피하셨다가 다시 출발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현재 상황과 기상 전망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경 기자,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 1시간 동안 비가 강했던 지역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강한 곳, 경기 북동부 지역과 강원 북부 지역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1시간에 최고 8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화천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지점 간척 사거리 지점인데요. 최근 1시간 동안 이 지역에는 30mm 가까운 비가 내렸고요. 지금 잠시 그쳤던 비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도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고요. 이 지역 지금 호우경보 발효 중입니다. 비가 잠시 그친 시점에서라도 다시 강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 평택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지점으로는 안성천에 내린 비로 물살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군문교 지점은 이틀째 홍수주의보 발령 중입니다. 이 지역으로는 호우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하천변 접근은 피하셔야겠습니다. 한강수계 홍천 지점 가보겠습니다. 홍천교 지점 역시 홍수주의보 발령 중입니다. 비가 거세게 내렸다 그쳤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일까지 큰 비가 예고된 만큼 홍수주의보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재난방송센터에는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뿐만 아니라 KBS가 설치한 재난감시 CCTV, 도로공사 영상 등이 모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비가 오는 지역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먼저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 현재 비가 오는 지역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후 들어 비구름이 더욱더 강해졌고요. 호우구역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보이는 강한 비구름, 강원 북부 지역과 경기 북동부 지역 통과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1시간 동안에 철원 동송 지역에는 85mm가 넘는 비가 내렸고요. 연천 신서면에서는 38.5mm의 강우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북쪽에 있는 서늘한 공기를 밀어내고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오면서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 경계면으로 비구름이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처럼 비구름 폭이 좁기 때문에 그만큼 두 공기층이 가깝고 강력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 이례적인 상황 기상특보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중부지방에는 호우특보 내려져 있고요. 남부지방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이 두 공기층이 충돌하는 충남 남부와 경북 북부 지역으로는 이례적으로 호우특보와 폭염특보 동시에 발령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례 없이 강한 비가 예고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유례 없는 이례적인 이런 수식어가 계속 붙는군요. 앞으로 전망 어떻습니까? 네, 일단 슈퍼컴퓨터는 앞으로도 비구름이 계속 강해지고 호우구역도 계속 늘어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으로 보이는 강한 강수 구역을 보면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 주로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녁 무렵까지 이 지역으로 1시간에 50에서 100mm, 일부 지역으로는 최고 120mm의 강력한 호우를 기상청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또 한 차례 이번 비의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빗줄기가 잠시 약해지는 곳도 있겠지만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강해질 걸로 예측됐는데요. 내일까지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붉게 나타나고 있죠. 중부지방에 강한 비구름이 머물면서 폭우를 뿌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중국 해안에 상륙한 태풍 하구핏이 몰고 왔던 열대 수증기가 지금 장마전선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일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지역에는 100에서 최고 500mm, 충청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또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비 피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KBS로 들어오고 있는 재난 관련 정보들은 저희 방송에도 물론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KBS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하는 자료들, 전국 상황도 CCTV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강 수계 댐들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들으셨듯이 최대 시간당 120mm까지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한강 잠수교 수위 오전부터 점차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량 통행은 사흘째 통제되는 상황입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자, 박찬 기자, 지금은 비가 내리는 것 같진 않군요. 잠수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전에만 해도 제 뒤에 있는 나무의 가지 정도만 수면 위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무 밑동까지 드러나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한강공원을 덮고 있던 한강물의 수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건데요. 현재 잠수교 수위는 오후 12시 반 기준 7.16m입니다. 3시간 전과 비교하면 50cm 정도 내려간 수치입니다. 어제 8.8m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지금은 7m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위가 6m 정도 낮아져야 차량 통행이 가능해 아직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반포 나들목도 폐쇄된 상태라서 잠수교 인근 한강공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박 기자,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어제는 올림픽대로 또 동부간선도로 차량 통행이 통제됐었죠. 지금 도로 사정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에서 잠수교를 제외하고는 차량 통행 제한은 대부분 풀린 상태입니다. 어제는 한때 올림픽대로가 통제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양방향 모두 소통 상황 평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제 진입과 출입이 통제됐던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나들목과 여의하류 나들목도 오늘부터는 다시 통행이 가능해졌지만 오늘 오후 집중호우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강서구 개화 육강문은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 곳곳에 기습폭우가 내릴 걸로 예보된 만큼 퇴근길에 특히 많은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KBS 뉴스 박찬입니다. 네, 한강 상류로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강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 상황입니다. 현장에 저희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자, 최준혁 기자, 뒤로 누런 흙탕물이 아주 거세게 흘러나오고 있군요.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팔당댐은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팔당댐에선 숨은 15개 중에서 10개를 열어 쉴 새 없이 물을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방류량은 1초에 7,000톤 정도입니다. 상류로부터의 유입량이 줄면서 오전 8시 반쯤 방류량을 초당 1,000톤 정도 줄인 뒤로는 큰 변화 없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강 상류인 춘천댐과 의암댐의 방류량이 오전 11시에 이어 조금 전 다시 늘어난 상태여서 오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팔당댐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남한강 수계의 댐 방류량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류량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물그릇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더 많이 내보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흘러 들어오는 물의 양은 어떻습니까? 네, 팔당댐은 홍수 조절 기능이 없어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내보내는 구조인데요. 남한강 수계의 충주댐에서 어제부터 늘어난 방류량이 팔당댐에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북한강 수계의 청평댐이 오늘 새벽부터 방류량을 줄이면서 팔당댐의 유입량은 7,000톤 수준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팔당댐의 수위는 제한 수위 25.5m에 1m 정도 남겨둔 상황인데요. 남한강과 북한강에서 흘러온 물이 여기 팔당댐을 거쳐 하류로 흘러가기 때문에 오후 들어 상류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다면 팔당댐의 방류량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당댐에서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강 상류에 있는 남한강 충주댐도 어제부터 수문을 열고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상류에 많은 물이 유입되면서 조금 전부터 방류량을 더 늘렸다고 하는데요. 현장 가보겠습니다. 자, 조진영 기자, 뒤로 하얀 물보라가 보이는군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충주댐 관리단은 조금 전인 12시부터 방류량을 초당 2,000톤에서 2,500톤으로 늘렸습니다. 어제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한 지 24시간 만입니다. 상류인 제천과 단양, 강원 지역의 집중호우로 유입되는 물이 내보내는 물의 양보다 많아지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어제 방류 직전 충주댐 수위는 140m로 홍수기 제한 수위인 138m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만수위인 145m를 불과 5m 남겨두고 물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어제 방류 시점을 전후해 많은 비가 내리면서 댐 수위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때 수위가 상승해 방류 직전 수준인 140m대를 기록했습니다. 충주댐 관리단은 오늘 오후 충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지금부터 방류량을 늘려 여유 수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충북은 충주와 제천, 단양 등 북부 지역과 청주와 괴산, 증평, 진천, 음성 등 중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보은과 옥천 등 충북 남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특히 충북 지역에 시간당 최대 100mm의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충주댐도 방류량을 초당 3,000톤까지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주댐 방류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예정입니다. 충북 북부 한강 수계의 또 다른 댐인 괴산댐도 지난달 30일부터 7개 수문을 모두 열고 방류하고 있습니다. 댐 방류가 계속되면서 하류 일대의 수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류에 휩쓸리거나 불어난 물에 고립되지 않도록 가급적 하천 주변에 접근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주댐에서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네, 두 곳 댐 현장 취재진을 연결해서 방류량 상황 살펴드렸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댐 방류 상황, 또 홍수특보 상황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 장덕수 기자가 취재하고 있습니다. 자, 장 기자, 먼저 한강 유역 댐들 방류 상황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강우 지역이 차츰 늘면서 댐 방류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강 쪽 댐들은 청평댐과 의암댐, 춘천댐이 방류를 계속하는 가운데 의암댐과 춘천댐이 방류량을 늘렸고 남한강 쪽도 충주댐과 괴산댐에 이어 횡성댐이 오후 3시부터 방류를 시작합니다. 강원도에선 삼척시 광동댐과 동해시 달방댐이 방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의 경우는 강천보와 여주보, 이포보에서 방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내리는 비와 댐 방류 때문에 홍수특보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한강 지역에선 경기 여주 흥천대교, 원부교 지점 등 4곳의 홍수경보가, 충북 괴산 목도교, 강원 홍천 홍천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 군문교 지점에도 홍수주의보가 계속 발령된 상태입니다. 통제소는 이들 지역의 현재 수위가 홍수특보 수위보다는 낮지만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홍수경보와 주의보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홍수특보가 발효된 지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비가 계속 지금 예보돼 있는데요.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곳 어디일까요? 네, 앞으로 경기 북부에도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북한 쪽에도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홍수통제소는 임진강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위가 제한 수위보다 낮은 연천 군남댐과 한탄강댐도 방류를 계속하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통제소는 또 팔당댐 방류가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 서울 지역 한강 수위가 크게 내려가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네, 기록적인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많게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KBS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재난방송 체제로 완전히 전환한 상태입니다. KBS가 전해드리고 있는 각종 정보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가 모시고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수 전문가십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황석환 연구위원님 모시고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홍수 관련 특보가 발효된 지점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지점들 중에서도 그 인근에서 특히 더 주의해야 될 곳들이 있습니까? 홍수특보가 발령된 지점들은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지점들이긴 한데 실제 저희가 지점별로 위험을 산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모든 지점에 대한 위험도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홍수특보 발령된 지점들 중에서도 상하류로 홍수특보가 같이 발령이 됐다든가 네. 아니면 그 예전부터 침수가 아니면 그 우리가 범람이 자주 일어났다는 지역이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곳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 더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이력 있는 지점들은 충분히 대응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보를 혹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그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 홍수 이력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홍수 통제소라든가 이런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오후에 또 폭우 예보가 있는 상황이어서 예.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요. 댐 관리에도 좀 어려움이 생기겠습니다. 아무래도. 예, 지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까지 온 것도 많았지만 앞으로도 이제 2, 3일 정도는 길게는 5, 6일 정도까지도 더 비가 예상된다는 점이고요. 네. 더욱이 지금 좀 더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남한강 쪽
뿐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북한 쪽에도 상당히 비가 오게 되면 네. 북한강 쪽이나 임진강 쪽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면 결국은 하루에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북한 쪽에도 폭우 예보가 있는 상황이고 북한도 지금 비상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 쪽에서 임진강 상류에 있는 댐의 수문을 열면 하류 지역은 아무래도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북한 쪽은 저희가 관측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강우 레이더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강우 레이더를 활용해서 저희가 사전에 홍수 예측은 하지만 실제로 관측 부분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북측에서 수문을 열겠다 이렇게 통보해주지 않는 한 내려오는 유량을 보고 판단을 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휴전선 남쪽에 있는 계측 지점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네. 현실적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은 얼마나 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북측에서 수문을 열면서 아래쪽에서 인명피해가 있었던 적도 있거든요. 예. 만약 북측에서 그런 정보들을 준다라면 수시간 이상 저희가 더 현재보다는 더 벌 수가 있고요. 네. 근데 그런 정보들이 없다라면 실제로 저희가 수시간 정도의 대비 시간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네. 아주 특히 새벽이나 이런 때 방류가 이루어진다라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빨리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취약 시간대가 역시 문제군요. 예, 그렇습니다. 낮이면 대응할 시간이 아무래도 좀 있는데 이제 대형 댐들 중심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댐들의 수위 조절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수위 측정도 하게 되고 유입량도 좀 재개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댐이라는 것이 결국은 물을 담아두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그릇이고요. 하나의 인공적인 물그릇인데 네. 그 들어오는 양을 봤을 때 우리가 현재 들어오는 양이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현재 담겨 있는 양이 어느 정도고 네. 그렇다면 얘를 넘치지 않게 하려면 어느 정도를 내보내야 된다, 퍼내야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하다 보면 실제로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한꺼번에 많이 퍼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기상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들어오는 양을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상류에 있는 관측 지점들에서 관측된 자료들은 댐까지 오는 데는 수시간까지도 걸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전 예보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얼마가 들어올지를 예측을 하고요. 그거 예측에 맞춰서 저희가 하루에 부담이 안 되도록 물을 퍼내는 네. 그런 계획을 세우게 돼. 그것이 결국 댐에서 하는 방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은 실시간 자료도 참고하지만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모델링이 다 돼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에 따라서 미리 조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군요. 그렇더라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들은 그거는 어디까지 불확실성이 큰 예측에 의한 저희가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측된 자료는 아니라는 점이고요. 그만큼 저희가 사전에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사실 댐 관리는 많은 인구가 집중돼 있는 지역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서 예. 또 대형 하천 중심이고요. 예. 이제 도심에서는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되는지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심 부분은 저희가 생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이제 계속 사고가 난 사례들에서 보듯이 도심이라는 거는 결국은 하천과는 다르게 물이 하천으로 빠지지 못하고 고여서 네.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천에서는 유속에 의한 사고들이 많고요. 근데 도심에서 그렇기 때문에 침수 사고가 가장 위험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지대하고 지하, 그다음에 저희가 늘상 피해가 많이 나는 지하 차도. 그러니까 운전 중에는 앞의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뒤로 돌아가는 것도 뒤에서 차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하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위험이 있는데도 저희가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올 수도 모르는 상태로 앞으로 가게 되는 그렇게 거죠.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미리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차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선제적으로 미리 차단을 하거나 네. 우회를 시키거나 이런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서울시나 경찰에서도 선제적으로 교통 통제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운전자들도 가급적 뭐 KBS 라디오라든지 이런 정보들 계속해서 참고하셔서 가급적 위험한 곳으로는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예. 일단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상습적으로 침수됐던 전력이 있는 지역들 이런 곳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상습 침수 구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주로 저지대 그리고 상당 부분 이제 개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열악해지는 거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개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기존의 사고 사례 수준을 참고하셔서 그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그 구청이나 지자체 단위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가장 그 긴급한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고지대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네. 대피가 목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물막이를 모래 포대 같은 물막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차단벽을 좀 세운다거나 그리고 예상되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자체 단위에서 예상되는 부분들은 미리 조금 더 그 방지 시설, 네. 그 방지 효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결국은 배수가 돼야 침수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수 체계, 우리 하수 관과나 그다음에 빗물바지 이런 것들이 막혀서 실제로 침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오후에 예보된 비의 양이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지금 예보가 예,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도심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 관로가 소화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간당 100mm라는 거는 저희가 체감 정도로 따지자면 실제로 앞이 안 보일 정도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도시를 설계할 때 배수 체계의 용량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되면 실제로 하수 관건은 거의 대부분 만관이 돼서 지금 역류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관로 안에 빗물이 가득 찬다는 뜻이군요. 예, 그렇게 된다면 결국 뭐냐면 그 물들이 결국 우리 지상으로 올라오게 된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호수나 아니면 하천과 같은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일단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지대, 뭐 건물의 높은 곳이라든지 이런 네. 쪽으로 빨리 피신하는 게 좋겠습니다. 건물 안에 계시다면 지하나 1층보다는 고층. 예, 맞습니다. 예. 그보다 밖에 계시다면 고지대로 이동하시는 예, 게 일단은 피해를 줄이시는 방법이겠습니다. 그 이제 외신 영상을 제가 예전에 봤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건물 지하 앞쪽에 차수벽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 벽을 세워 놓아서 물이 안으로 흘러 넘어가지 않게 그런 걸 봤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는 그런 게 많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로 일본 쪽에서는 그런 네. 차수벽들이 상당히 좀 상용화돼서 활용이 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차수벽들은 어느 정도 설치하게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 차수벽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설치해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물이라는 건 빈틈이 있으면 스며들게 돼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제도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미리 30분이든 1시간이든 미리 예측이 돼서 사전에 그 차수벽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정보들이 조금 저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호우 상황은 강수구역이 아주 좁은 띠처럼 지금 형성이 예, 돼 맞습니다. 있고 순간적으로 집중해서 퍼붓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또 예. 크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저희가 집중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인명 피해를 줄이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래서 인명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건 재산도 재산이겠지만 결국 사람의 목숨입니다. 제 가족이고 그다음에 제 친구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분, 1시간 전에라도 네. 뭐 수시간 전이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그런 정보들을 불확실성이 있는 정보라도 가급적이면 이 정도 호우 상황에서는 정보를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교통 통제 상황도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불가피하게 외출한 상태에서 집중호우를 만났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일반 시민들께서 내가 지금 외출을 한 상황은 우리 집도 아니고 그 상황이 낯설은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국 건물 고층으로 올라가시는 게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도로상에 차를 운전하고 계시다라면 그 앞뒤 상황을 좀 보셔서 지하차도나 그리고 그 하천 주변을 운행하고 계시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그쪽을 빠져나오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길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예.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고 가급적 고층 혹은 고지대로 움직여라. 예, 맞습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빗줄기 계속 강해졌다 약해졌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수도권 지역으로 시간당 최고 120mm 전례 없는 폭우가 경보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경 기자, 현재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 1시간 동안 비가 강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는 지점,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지역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많은 곳은 1시간에 최고 8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 곳인데요. 철원 인근 지역입니다.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화면이 약간 뿌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도 호우경보 발효 중입니다. 화천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화천 지역도 최근 1시간 동안 3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잠시 그쳤던 비가 다시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 지역 역시 호우경보 발효 중이고 비가 잠시 그쳤더라도 계속 강수가 이어질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 평택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지역은 군문교 삼거리 지점인데요. 안성천에 내린 비로 흙탕물이 거세게 불어나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군문교 지점은 이틀째 홍수주의보 발령 중입니다. 이 지역 호우경보도 발효되고 있습니다. 하천변으로는 접근을 피하셔야겠습니다. 한강 수계 확인해 볼까요? 네, 홍천교 지점입니다. 역시 홍수주의보 발령 중입니다. 비가 거세게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도로는 빗길입니다. 내일까지 큰 비가 예고된 만큼 이 홍수주의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김 기자, 지금 비가 오는 지역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비가 오고 있는 지역을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비구름은 계속 강해지고 있고요. 호우 구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 지금은 주로 강원 북부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시간 동안 철원 동송 지역에는 85mm가 넘는 비가 내렸고요. 연천 신서면에도 38.5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쪽으로는 서늘한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를 밀어내고 남쪽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오면서 강하게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 경계면으로 비구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비구름 통로가 폭이 좁게 형성됐다는 건 그만큼 이 두 공기층이 가깝고요. 또 강력하게 맞부딪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례적인 상황은 기상특보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부지방 지금 호우특보, 남부지방은 폭염특보입니다. 두 공기층이 충돌하는 충남 남부와 경북 북부 지역으로는 이례적으로 두 특보가 동시에 발령돼 있습니다. 유례 없이 강한 비가 예고된 이유기도 합니다. 네, 경고뿐만 아니라 철원에는 실제로 시간당 85mm가 쏟아지고 있군요. 앞으로 전망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지적으로는 강한 비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고요. 슈퍼컴퓨터 예측 결과를 보면 앞으로도 비구름이 계속 강해지고 또 호우구역은 더욱더 늘어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매우 강한 강수구역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 주로 머물 걸로 보입니다. 오늘 저녁 무렵까지 이 지역으로는 50에서 100mm, 일부 지역에는 120mm가 넘는 이례적이고 강력한 호우를 기상청은
예고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또 한 차례 이번 비의 고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후에는 빗줄기가 잠시 약해지는 곳도 있겠지만 내일 새벽부터 붉게 나타나고 있죠. 다시 강해져서 주로 중부지방에 내일까지 머물면서 폭우를 뿌릴 걸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중국 해안에 상륙한 태풍 하구핏이 몰고 온 열대성 수증기가 지금 계속 장마 전선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내일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는 100에서 최고 500mm, 또 충청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정부 대응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가장 높은 3단계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회의도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 봅니다. 자, 이승훈 기자, 일단 인명피해 상황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까지 이곳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이 13명, 또 실종자가 13명입니다. 여기에 부상도 7명이 더 있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특히 많고요. 하천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재산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우로 주택 810여 채와 축사나 창고 520여 개 동이 물에 잠기거나 파손됐습니다. 또 도로와 교량 720여 곳이 침수됐고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곳도 220여 곳에 이릅니다. 농경지 피해 면적도 5,700여 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이재민도 늘었는데 현재까지 620여 세대, 1000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 상황이 집계되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명피해는 주로 산사태 그리고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주로 나타나고 있군요. 이제 피해가 없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재난 위기 경보 가운데서 가장 높은 단계죠. 심각 단계가 어제 저녁 6시부터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난 우려가 높을 땐 외출을 자제해야 하고요. 특히 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국민 행동 요령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면 계속된 비로 집안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 비탈이나 절개지 부근에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상습적인 침수 구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미리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공사장은 위험하기 때문에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농촌에선 논둑이나 물골을 보러 나갔다가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땐 갑자기 물이나 토사가 집 안으로 들이칠 수 있어서 문과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또 TV나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서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웃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지역별로 마련된 대피 장소 확인하고 싶으시면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국민 재난안전 포털에 접속하시거나 스마트폰으로 안전 디딤돌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네, 계속되는 큰 비에 전국 곳곳에서 열차 운행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통제됐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수영 기자, 철도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중부지방 폭우로 열차 운행 중단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폭우로 현재까지 충북선과 태백선, 영동선 등 6개 노선이 피해를 보았는데요. 우선 충북선은 오늘도 제전에서 충주 간 무궁화호 10개의 열차만 운행 중입니다. 충주에서 제천 구간은 여전히 열차가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정리에서 쌍용 간 선로 피해를 입은 태백선은 전 구간이 운행 중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동선도 영주에서 동해 간 열차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동대 구간 무궁화호 4개 열차는 모두 운행하지 않고 동해에서 영주 간 무궁화호 2개 열차는 영주에서 부전 구간만 운행합니다. 그제 집중호우로 선로가 유실됐던 수도권 전철 경강선은 오늘까지 복구 작업을 마치고 내일 운행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복구가 완료된 중앙선 전 구간은 오늘도 정상 운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복구 작업도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열차 이용을 하실 고객분들은 반드시 코레일톡이나 고객센터 등에서 운행 상황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김 기자, 전국 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추가로 들어온 통제 소식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지만 토사 유실이나 붕괴 위험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일부 고속도로 구간들은 대부분 통행이 지금 재개된 상태입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 승갈 분기점은 축대벽 붕괴 위험 때문에 어제 종일 통제됐었는데요. 오늘 아침 6시를 기준으로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또 토사가 흘러서 방호벽을 설치하느라 차량 운행이 중단됐던 중부선 남이 방향 고속도로도 지금은 정상 운행 중입니다. 이 밖에 어제 통행에 차질을 빚었던 경기도 일부 국도와 그리고 도심 지하차도도 지금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행 중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기 때문에 도로 상황을 잘 확인하시고 출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네,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특히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자, 조휴연 기자, 뒤로 하얀 물보라가 보이는데요.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춘천은 굵은 빗줄기가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의암댐은 조금 전까지 수문 4개를 열어서 방류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인 12시 50분부터는 수문을 5개 열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대부분 지방에 내려진 호우경보 등 특보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특보는 해제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이후 누적 강수량은 철원 장흥이 380mm를 넘었고 춘천도 300mm를 넘기는 등 강원 영서 지역 대부분이 200mm 이상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져 강원 영서에 많은 곳은 5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시간당 50에서 최고 10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것도 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주말부터 이어진 비로 강원도에선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원주와 영월, 양구, 춘천 등 강원 영서 지역 곳곳에서 도로에 흙더미가 흘러내리고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어제 오전 철원군 갈마릅 한 아파트에서는 강한 비에 아파트 외벽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 5대가 파손됐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화천과 영월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이 침수돼 36세대에서 이재민 70명이 생겼습니다. 어제 낮에 발령된 홍천교 홍수주의보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강 수계댐인 의암댐과 춘천댐은 수위 조절을 위해 각각 초당 1,200톤과 600여 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의암댐에서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네, 지역별 상황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입니다. 충북에도 최근 사흘 내내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40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비 피해 속출하고 있는데요. 피해 복구가 한창인 충북 제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명구 기자, 뒤로 뭔가 무너져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충북 제천시 명지동에 나와 있습니다.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수해 복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 제천시는 지난 1일부터 최근까지 32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당시 폭우로 이곳 저수지의 둑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천뿐만이 아닙니다. 충북 중북부 곳곳에 나흘 동안 폭우가 이어져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호우로 충북에서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충주에서 2명, 제천에서 1명이 산사태로 매몰돼 숨졌고 음성에선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을 거뒀습니다. 구조 활동에 나갔다 하천에 빠진 30살 소방 공무원 등 9명의 행방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주택 300여 곳, 농경지 2,800여 헥타르가 침수됐고 크고 작은 산사태가 난 곳은 100여 곳에 달합니다. 특히 이곳 북부 지역의 피해가 큽니다. 충청북도는 정부에 충주와 제천, 음성 그리고 단양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수해 복구가 한창이지만 비가 더 내릴 것이란 예보에 주민들은 계속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북 중북부 지역에 최대 500mm가 더 내릴 것이란 예보 때문입니다. 또 폭우가 내려 피해가 더 커질까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제천시 명지동 수해 복구 현장에서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네, 지역 상황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입니다. 오늘 오후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서울 도심도 침수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시 대처 상황 어떤지 시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민정희 기자, 서울시도 호우 대비에 분주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시청 재난안전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상황판에는 서울의 지역별 강우량이 보이는데요. 이 지역별 강우량을 보면서 폭우가 예상되는 지역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는 모두 120개의 펌프장이 있는데요. 이 펌프장을 적절하게 가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과 11년 도심 침수 피해를 겪은 적이 있는데요. 이후 34개 지역에서 시간당 95mm의 비에도 도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해왔습니다. 29곳은 공사가 이미 끝났고 5곳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강동구 길동사거리 부근, 동작구 사당역 일대, 마포구 망원유역 일대, 강남구 강남역 일대, 종로구 광화문 일대가 과거 침수 피해를 겪었고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곳입니다. 문제는 오늘 시간당 최대 120mm의 비가 예보돼 있다는 겁니다. 이미 공사를 마친 곳도 시간당 95mm의 비에 견디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시간당 100mm를 넘는 비가 내리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관계자는 이 구름대가 서울을 벗어나서 지금은 소강 상태라고 하는데요. 기상청에서 오늘 호우를 예보한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서해상에서 계속해서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 비 피해가 우려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서울시가 제시한 안전수칙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비 피해가 예상되면 구청 상황실로 연락하도록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는 곳에 구청에 연락을 하면 예비 양수기나 모래주머니, 마대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침수 취약가구 7만 2천 가구에 이미 침수 방지판과 양수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하천변이 아니라도 저지대나 지형적 특성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난문자를 통해 대피 안내를 할 수 있으니 휴대전화와 실시간 방송 뉴스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 안전앱을 설치하면 경보 상황과 가까운 대피소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요. 미리 챙겨보시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산사태 피해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폭우로 경기도 평택의 한 공장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노동자 3명이 숨졌는데요. 이곳은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서 출입이 금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장에 이승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어제 산사태가 발생했던 경기도 평택시 한 공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폭우 때문에 지반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건물의 추가 붕괴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이곳 건물 출입 등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2시간 전쯤에는 소방당국이 이곳에 와 혹시나 건물에 누군가 출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이곳 건물 입구에는 공고문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공고문은 대피 명령 발령 공고문입니다. 어제 1시부터 발령돼 대피 명령이 해제될 때까진 사고 현장으로부터 10m 지역까진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반도체 장비 부품을 만드는 공장인데요. 건물 뒤편 야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공장의 가건물로 지어진 천막을 덮쳤습니다. 작업장과 야산 사이엔 벽돌로 지어진 옹벽이 있었는데요. 우선 경찰과 평택시 등은 이 옹벽이 안전기준과 설치 기준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국가수와 토목구조기술사 그리고 평택시 안전과 등의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비가 예보돼 있어 현장 조사와 감정 일자를 잡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엔 계속된 강수 예보로 감정을 실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위험이 커지면서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 주민들에 대한 대피 명령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대상은 가편군과 고양시, 철원군, 포천시 등 경기도 관내 12개 시군입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이 산사태에 취약한 곳인지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평택의 산사태 현장에서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 와중에 나타난 인명피해는 대부분 산사태와 급류로 인한 사고들이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 위험이 커지면서 취약지역 주민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위험 지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위치 검색에서 거주지를 설정한 뒤 정보 보기를 누르면 해당 지역의 산사태 위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은 1등급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5등급까지 모두 5단계로 분류됩니다. 과거 산사태 발생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산사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워낙 다양한 데다가 산사태와 사실상 피해 형태가 비슷한 개발지 붕괴 사고도 곳곳에서 있는 만큼 등급이 낮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중부지방에는 지금까지 상당한 양의 비가 왔기 때문에 어느 산지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산사태 위험 지도에 1, 2등급지가 위험하다고 표시되고 있지만 3등급도 지금 상태로는 그저 마냥 안전하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매몰사고로 일가족 3명이 숨졌던 경기도 가평의 펜션은 산사태 위험 등급이 5등급, 매우 낮음이었습니다. 뒷산에서 흙더미가 쏟아져 근로자 3명이 사망했던 경기도 평택의 공장 역시 마찬가지로 5등급인 만큼 산사태 위험특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어젯밤 산사태 취약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릴 것을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대상은 용인시와 화성시, 광주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시흥시, 양평군, 평택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파주시, 연천군 등 경기도 관내 16개 시군입니다. 경기도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사태 취약 지역이 모두 2,200여 곳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네, 장기간 많은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흙이 비를 잔뜩 머금었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점점 커지니까요.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십니다. 정창삼 인덕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일단 산사태 위험이 계속 커지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흙이 그렇습니다.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점점 넘어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의 강우 형태를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중호우 그리고 국지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국지라는 말은 특정 지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온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집중호우라는 얘기는 단시간에 몰아서 온다는 거죠.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0mm, 300mm 강우가 하루 종일 균등하게 온다 그러면 큰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아주 햇볕이 나다가 갑자기 상황이 변하면서 1시간 또는 30분 내에 집중적인 강우를 오게 되면 아주 높은 에너지가 높은 지대 토양에 내려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에너지를 쏟아내기 위해서 토양을 같이 끌고 내려오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 산사태 등을 위험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은 중력 때문에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고 예. 아래로 흘러내려가면서 흙까지 같이 이게 쓸고 내려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물귀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물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거, 무언가를 같이 끌고 내려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곳곳에 산사태 관련 경보가 발령된 지점도 많고요. 예. 이런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요?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어떤 지역이라도 산사태가 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토양이 수분되어 있고요. 모든 집안이 아주 불안정한 상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집중적인 강도를 가지고 비가 오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네. 사실 현재의 기술로는 그걸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사전 탐지는 어렵군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현장에 계신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네. 적극적으로 대피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현재 발령돼 있는 산사태 관련 예보 현황입니다. 경보가 14곳, 주의보가 21곳에 지금 발효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지금 발령돼 있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 있는 거죠. 일단 그렇습니다. 경기 지역에 7곳에 경보가 지금 내려져 있고요. 예. 서울도 4곳에 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산사태가 이미 났던 지역들은 일부는 이 뭐 경사가 변형되는지 예. 이런 걸 측정하는 장치들도 설치해 놓은 곳들이 있더군요.
일반적으로 산사태가 났던 지역들은 추가적으로 산사태가 잘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정한 에너지들이 소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산사태가 나지는 않는데요. 이미 에너지가 소모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 나오는 것처럼 경보하고 주의보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크게 의미는 없다. 네. 물론 경보가 더 위험할 수는 있지만 모든 지역이 위험하다라는 걸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보주의보가 큰 의미가 없고 설령 산사태 관련 이런 경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해도 이미 많은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대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신 것 같습니다. 이번 호우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다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호우라는 거하고 국지성,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굉장히 특정 지역에 몰아서 온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는데 한번 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단시간에 많은 비가 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언제 비가 올지를 잘 판단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 활동을 하시다가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예를 들어 급류에 휩쓸려 나가신 분 같은 경우도 비가 조금 오는데 집 앞에 있는 조그만 가배수로였습니다. 폭이 한 1m 정도밖에 안 되고 잠겨 있으니까 여기가 물인지 수로인지를 구분을 못 하시는 상황에서 잠깐 그걸 치우는 상황에서 세 분이나 급류에 희생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도심에도 하수관 또 우수관이 따로 설치가 돼 있는데 시간당 120ml 이렇게 쏟아지면 사실 처리 용량을 완전히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한 90% 정류가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합쳐져 있는 합류식 관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대부분이 초기에 우리가 6월달 방제 기간이 되면 사전에 지자체들이 그런 하수도관을 미리 세척을 하고 관을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지자체들이 좀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얼마 전에도 서울시에 한 30mm 정도 하는데도 역류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대부분 어떤 문제냐면 좀 디테일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모든 분들이 우수관거 그러니까 그쪽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세요. 그런 쓰레기들이 밀집화돼 있으면 한꺼번에 덩어리를 쥐고 비닐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차단을 해서 역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비가 계속 와서 그런 것들이 많이 세척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토사가 많이 유입돼 있기 때문에 토사 부분을 저희가 조금 주시하셔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된다면 토사를 좀 세척할 수 있으면 특히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토사를 조금 제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이럴 때는 이제 바로 대피를 하셔야겠고요. 일단 시간이 있다 싶으면 우수관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좀 정비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중부 대부분과 경북 북부 지역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주로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인제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오늘 저녁 6시경까지 수도권과 영서 지역엔 시간당 50에서 120mm가량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지금 빗줄기가 다소 약해져 있는 곳에서도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또다시 강한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내일도 주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지역엔 100에서 최고 500mm 이상,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충청 남부 지역에도 50에서 최고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주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다가 충청과 경북 지역은 내일 오전에는 비가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다음 주까지 비가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례적인 기록적인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특보는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